농담 파는 농약사 술 안 파는 술가게 정신 나간 모피디 잉여 강행진 무게중심 장두량 우리가 만드는 좌충우돌 우왕좌왕 소셜 방송 여기는 북치기 박치기. 네, 안녕하십니까. 북치기 박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예. 2주? 3주. 예. 그동안에 이제 뭐, 개편을 맞아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다. 라고 계획은 했으나 했으나. 뭐, 이렇게 생각대로 잘 되지. 일이 많네. 많어. 네. 바빴어. 농약사가 생각보다 저조해요. 아니요 나는 그래도 하나 했어. 술을 덜 먹은 거 아니야? 아이, 참, 저조해. 아니 우리가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아. 김제 인근이 폭탄을 맞은 관계로 진짜 바로 옆이죠. 그런 얘기 하지 마! 어디 가서 그런 건가? 견뎌내는 거면 대단해요. 오해받을까봐 문도 못 닫았어. 그랬구나. 괜히 오해받을까봐. 괜히 진짜 오해받을까봐. 메르친지 메리아스인지 진짜 미워. 메르스가 미워. 아니 근데 난 삼성이 밉더라. 우리 그 콘텐츠는 곧 있으면 좋은 거 나갑니다. 예. 우리가 또 물밑에선 열심히 움직이고 예. 있고 뭐 내 목소리가 작아? 예,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 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자, 계속 준비 중이야. 오늘은요,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유명인이더라고요. 광고도 찍었대 광고. 오. 그 광고를 여기서 검색했어. 환장하겠네. 자, 우리 건국청년 김현두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현두입니다. 오, 야, 건국청년. 광고와 많이 달라 이미지가. 네. 광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사진빨입니다. 나름 정말 달라요. 뭐 그러니까 나름 두건이 뭐 어울린다고 쓰는 것 같은데 뭐 컨셉인가? 일부러 쓰는 거예요? 아, 그냥 머리 벗겨지는 게 싫어서. 아 진짜 벌써 그런 근데 이제 탈모를 유전적인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우리 건국청년 김현두 씨의 페이스북에 보면 사람을 여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커버 사진 대박이야.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본인이 본인이 직접? 아니고 작년에 산티아고 길 걸었을 때, 예, 그때. 그 새벽녘에 그 길을 걷는데 어떤 서양인 할아버지가 도시락 이렇게 비닐봉지에다 들고 이렇게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안개 속에서. 예, 그 장면 찍은 거. 산티아고. 네, 800km 도보 이야, 여행했어요. 우리 또 어디 있는 나라죠? 스페인이지. 스페인. 야이씨. 아 그랬구나. 나는 몰라서 물어봤겠어. 그게 그 알면서 난 대한민국을 떠나본 적이 없어. 얘랑 나랑 소주 한 병씩 먹었는데 얘 몰라. 몰라. 나는 전주 송전은 우리 집밖에 몰라요. 진짜. 자, 김현두 씨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여행일 거예요. 여행. 지금 약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커피 트럭을 네. 타고 다니면서 네. 벌어서 또 쓰고 모으면 또 놀러 다니고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우리의 로망이지. 예. 신선 노름. 정말 흔히 하는 말. 우리가 꿈꾸던 삶이죠. 예. 그 꿈꾸던 삶을 꿈만 꾸지 않고 진죽부터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또 거창한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야심차게 상반기 아니 우리가 전반은 좀 그 여행과 얘기를 좀 하고 그럽시다. 최근 근황은 이제 최근에 듣고 근데 일단은 건국 청년 페이스북에도 건국 청년이라고 써 있어요. 네. 건국 우유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건국단체인가요? 그러니까 6.25야 오늘 해필이면 씨. 나름 혼가? 아, 의미가 뭐죠? 뭐예요? 건국 사실 청년이 막 왜? 되게 큰 의미는 없었는데 음.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생각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좀 건강하게 생각하고 연애를 하더라도 건강하게 연애하고 싶었어요. 어떤 감정들을 나눌 때. 아 손만 잡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아 예. 건강한 거 재미없는데. 구체적으로 저도 굉장히 스키를 아, 근데 그냥 건강한 사고, 건강한 생각을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동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내 삶에 그런 건강함을 좀 선물하고 싶어서 좀 되도 않게 건국청년이라 이름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 레포트에도 교수님들한테 레포트 될 때도 제 이름과 건국청년의 닉네임을 변기해서 뭐 필명처럼 네 그렇게 해서 호야 호 거의. 아호 그러니까. 뭐야? 첫 번째 과제물 교수님께서 그 건국청년 누구야? 딱 그랬는데 접니다 딱 그랬는데 또라이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 건국이 네, 건국이 건강한 네 그런 의미. 그러니까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데
건국 말 그대로 나라를 새로 건국한다는 뜻인데 건강한 삶으로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생각들을 하면서 좀 그런 것들 만들고 싶다. 지금의 대한민국 건강합니까? 민상 토론이야? 폐암 말기쯤. 우리 민상 토론이야? 네. 한번 훅 넣어봤어. 네. 받아치네, 건국청년. 받아쳐.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그렇게 네. 그러니까 건강한 세상. 네. 그러니까 나부터 건강해서 세상도 네.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다니 놀라운 거. 어디 묻어가. 자,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두 씨가 커피 틀어 간 거는 얼마나 됐어요? 제가 이제는 되게 가물가물해요 사실. 정확히 시작을 언제 했더라. 이거 요새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까 2012년 4월 1일 만우절날.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네. 네. 오래되진 않았네. 그리고 심지어 1년 전부터는 배낭여행만 하고 있거든요. 아, 커피 트럭 버리고. 2년간에 만 2년간 아, 그 분홍이를 버리고. 네, 분홍이를 버리진 않고 집에다 잘 정착하고. 그러니까 처박아 놓고. 네, 처박아 놓고. 먼지 풀풀 네. 씌우면서. 근데 지금도 커피 트럭을 타고 여행하는 줄 알아요. 제가 배낭여행을 가도. 그러니까 김현도 하면 떠오르는 게 네, 그 네. 커피 트럭이거든요. 광고 때문일 거 아니야. 아무래도 KT 광고 때문에. 광고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확실히 파급력이나 이런 걸 만든 건 맞는데 이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전에 SNS라는 게 그렇지. 놀라운 그 그렇지, 세상에서 되게 많이 급속적으로 저의 어떤 여행을 좋아해 주는 분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여행을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떤 재미난 삶을 살고 싶어서 시작한 건 2011년. 2011년부터. 그리고 1년 동안 재밌게 살려고 노력을 했으나 30년 동안 그렇게 못 살아봤더니 여행을 떠나고 싶었어요. 막상 회사를 그만둘 때는. 근데 30년 동안 그런 삶을 제대로 못 살아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몰라서 그래서 그래. 제 생각을 바꾸는데 1년이라는 시간, 아 그러면 그 이후에 트럭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 트럭은 그 이유고 네. 그러면 직장을 다니다가 네네. 그 여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8년. 네. 아 직장을 8년 다니고 그러면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 힘들었나? 저는 아니요. 상사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 뭐 누굴 누구나 때렸을지도 몰라. 인물이 외모상으로는 상사를 때렸을 수도 있어. 네, 그런 것도 충분히. 일단 그걸 물어봐야 돼. 원래 직장은 뭐였는데요? 원래 직장 그냥 전기 관련 직장. 그러면 전기 이렇게 그 선으로 이렇게 누구 채찍을 가렸을 수도 있어. 저 전봇대 올라가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그게 수입이 나쁘진 않은데. 왜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그만. 사실 저는 좀 큰 대가를 치렀어요. 계기가 있다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 그러니까 원래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아유, 그랬구나. 아버지가 제 꿈이었어요. 그냥 아버지 모시고 건강한 배우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그러니까 이제 꿈이었는데. 대학을 나오고 나서 네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 20대 그때가 29이었거든요. 딱 29에 8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네. 20대를 거의 지냈을 때.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버지 부재가 없었다면 못 돌아봤을 텐데, 아버지 부재로 인해서 좀 20대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뭐 가정을 이룬다든지 이런 것들은 꿈이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꿈일 수 있지만 당연하고 좋은 것이고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원래 네, 수순이었잖아요. 그냥 제 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 꿈은 뭐였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한번 재밌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막연함으로 사실 회사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네. 20살 때 자기 필명을 건국 청년으로 네. 만들었던 사람이 네. 어찌됐든 29까지는 아버님 네. 모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단란한 삶을 살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지 약간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트럭 여행과 지난 5년 그 이전 30살 이전의 삶을 비교해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이상만 꿈꾸던 몽상가였고 말 그대로 꿈만 꾸는 사람이었고 현실은 그냥 어쩔 수 행동을 없이 못했던 거죠. 있는 근데 거니까. 지금은 그때와 지금이 그냥 꿈만 쫓는 이상주의자가 아니게 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건 내가 행동을 같이 곁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꿈꾸잖아요. 제 여행을 말하면 사람들이 제 로망이었어요, 동경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여행을 했던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거죠. 저 말고도 있어요, 사실 이런 많죠. 여행을. 맞아, 네, 맞아. 네. 예, 저보다 먼저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커피 트럭 타고 여행을 했던 친구들이 꽤 많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제가 시대와 흐름과 무언가를 잘 타고난 거야. 건지 아.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좋았구나. 타이밍이 참 좋았던 그러면 29에 이제 아버님 잡고 하시고 네네. 일단은 여행을 해야겠다 또는 내 삶에 뭔가 그 터닝 포인트가 원래 필요했나 보다. 꿈처럼 네네네.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구체적 계획을 안 세우고 일단 우선은 회사부터 그만둔 거예요. 그 이제 조금의 계획을 세웠다면 저는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내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내 사람들과 조금 재밌게 놀 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 뭐 음식점이 됐든 카페가 됐든 좀 그런 공간을 좀 만들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건 고향에서. 29가지의 삶이 좀 팍팍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8년 동안 직장생활 8년을 했는데 제가 4개 회사를 다녔거든요. 금요일날 부적응인데 이러면 금요일날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월요일날 다음 주 다른 월요일날 B라는 회사를 다니고 아, 그러니까 텀이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 뭐지, 뭔가를 이직이 아니라 계속 회사를 네 군데 회사를 다 다니는 아니야 이제 하나가 원래 이제 그만두면 보통은 다 알아들었어. 텀을 그들만 그런 보고 거야? 다 알아들었어. 아 술을 끊어 씨, 뭐야? 진짜 질문에 맥락도 없고 그냥.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여행하다가 네. 커피 트럭을 이제 타게 된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여행보다는 좀 쉼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읽은 책에서 핸드드립 커피만을 파는 노점을 봤어요. 아 핸드드립 커피 지금도 어려워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지. 4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더 어려웠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걸 길에서 판다는 것도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발상이. 발상이. 예. 그래서 그럼 난 여행을 같이 다녀보자. 드립 커피를 팔면서. 그래서 직접 볶은 커피로 핸드드립 커피만 팔면서 여행하기 시작했죠. 그 여행을 하면서 그 현수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여행한다고 네. 옆에서 이렇게 페이스북을 봐도 네. 그 여행을 통해서 만나는 인연들, 소중한 인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좀 몇 분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뭐 꼭 안 유명해도 되니까. 네네. 제가 17살짜리 꼬마 소녀가 제주도에서 여행하다 만났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는데 진짜 키도 되게 조그만한 아이였거든요. 자기 상체만한 큰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네. 혼자서. 근데 처음에는 나이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름 뭐 통선명을 하면서 몇 살이야? 그랬는데 어려 보여서 몇 살이야? 그랬는데 17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혼자서 여행을 떠나 보내게끔 만들어준 부모님의 그 결정도 참 대단했고 떠나온 아이도 네, 부모님 아버지께서 딱 그랬대요. 여행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니까 네가 어떻게 여행할 것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걸 네가 직접 계획을 해서 나한테 말을 해라. 그래서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통장으로 넣어주고 네가 티켓팅 뭐 예약 다 하면서 돌아오는 그 날까지 며칠간 여행을 네가 하고 와라. 멋지다. 그렇게 여행을 보내줬대요. 그 친구는 지금도 가끔씩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이제 20살이 됐어요. 21살? 20살? 예. 그래서 그 아이의 20대와 그 아이의 30대 되게 막 기대되는 친구였어요. 근데 사실은 현두 씨도 누군가에게는 네. 그렇게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그러기에는 뭐 나이가 이제 닥쳐! 나이는 술주정이야. 없는 거 같아. 아니 나이가 있어 이제 누구에게 저도 기대받기는 기대려고요. 아 누구한테 진짜. 기대받기는 사실 이제 현두 씨를 보면서 또 꿈을 그 꾸는 우리 사람들이 20대들이 분명 그럼.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강의도 요새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저는 그냥 여행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여러 가지 커피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했던 것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 갖고 싶다? 가지고 싶으시다고 연락을 주시면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산이라는 어디 중학교를 가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온다는 걸 선생님한테 나눴는데 그럼 오시는 김에 저희 중학교도 와주시면 안 돼요? 야, 이거 가수 행사 뛰는 거하고 비슷한데? 괜찮다. 정말, 다이다이 이렇게 끊기지 않고 좋은데. 네. 역시 한 명인가 소주 한 명인가 회장이 이제 전문 용어를 치면서 진짜. 다이다이가 뭐냐? 강연할 때 그리고 막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얘기 말고 정말 내 책 제목처럼 사람을 여행한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친구들한테. 아니 사람. 그러면 일단은 그 이야기를 좀 이제 듣고 싶은 게 네. 직장을 그만두어서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게 네. 그럼 커피 트럭을 만들어서 여행했을 때는 국내를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도 좀 일단 좀 듣고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게 참 무서웠던 게 뭐예요? 저는 전국 여행을 했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거든요. 근데 방송 분명히 말한 적 없는데 방송에 딱 결과물이 나오면 항상 전국 여행이라고 카피 문구가 나가요. 아니 내가 아까 검색해봤는데 네. 전국 일주, 전국 여행. 일조. 근데 저는 진안이라는 곳 다들 아시잖아요. 동부 산악권 전라북도에 가장 부산학군 네. 사회과 부동가요? 네.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이 무진장이라고 맞닿는 해서 그럼. 사실 되게 오지였고 한때는 예전에는 정말 강원도보다 더 오지였던 곳인데 그렇죠. 산에서 자란 감성 때문인지 약간 좋은 감성들도 되게 많지만 그냥 바다나 남도나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곳들을 좋아해. 도시를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남도나 남해안, 제주도 그러니까 남쪽으로 아예 집중돼서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여행을 네. 내가 떠나야겠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모티브는 커피를 이렇게 예. 내리면서 그러니까 커피 트럭을 예. 그 현두 씨 말고도 조금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커피 트럭을 하면서 여행을 하는 게 모티브를 얻어서 내가 좋아하는 남도를 가야겠다. 네. 그럼 맨 처음 가신 데는 어딘데요? 제가 첫 번째로 떠났던 곳이 구례였던 것 같아요. 전남도 구례. 네. 그렇게 해서 구례로 해서 남해안을 찍고 들어와서 다시 조금의 활동. 진권쌤이 그때 막 여기저기 소개도 해주셔가지고 막 제가 행사 뛰러도 갔어요. 커피 팔아서 여행 경비 말할. 저 사람 제가 키웠습니다. 네네. 정말입니다. 네. 아 진짜? 아이, 제가 그래서 막 부안시장도 아니, 가고 그때. 커피 오봉으로 키웠다고? 네. 아, 그러면서 막 라떼 막 얻어먹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현두에 적어도 한 2할 정도는 제가 키웠다고. 2할 정도는. 아. 아니 그러면 그때는 이제 처음에 커피 트럭을 개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거는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얘가 커피트럭 색깔이 분홍이가 된 핑크한 삶을 살게 된 계기도 참 아이러니해요. 저는 원래 외모와 전혀 안 어울리는 저는 멘트야. 원래 핑크핑크. 그 공유 씨가 광고하는 카누 네. 와우. 그 색을 모티브로 알고 있어요. 무광의 검은색 세련미를 더하고 핑크색이나 자주색으로 이제 포인트 글씨를 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공유가 일단 아니야. 그쵸. 어. 그래서 그런 건 공유하지 그게 못했고요. 그게 대부분 중요해. 이런 경우는 그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도색비가 싼 맞아요. 걸로 아 진짜. 찍은 거야.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맞는데 시작은 돈이 없었어요. 근데 도색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맞아. 그 트럭을 구입하려고 친구한테 또 조금을 빌려서 아예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색이었어요, 사실은. 와 도색할 차가 네. 원래 더 그 저기 한 색의 것도 없구나. 트럭을 그러면 개조를 한 거야. 안에만 제가 직접 개조했는데 아. 근데 신기한 건 1년 반 후가 지나고 나서 나름 세상 사람들 제 트럭을 알게 될 때 그래 제 분홍이. 블로그에 그 전차 주인이 이렇게 쪽지를 보낸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그게 무슨 푸드 트럭이었나 봐요. 그 전에도. 아. 그러면서 뭐 거기도 이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분홍이가 분홍 저 주인을 꽃이 잘 만나서 그래. 이렇게 가고 있네요. 하면서 너무 반가워서 댓글 남기고 간다고. 세상에.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개조된 약간 개조된 네, 트럭. 그런 식으로 나온 트럭을 품목이 제가 구입해서 달랐던 거지. 안에만 어떤 나의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씩 그러면 그 트럭을 이제 이제 구례에 가서 네. 또는 어디 여행지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네. 그러면 아무데나 세워놓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리고 안 유명했을 거 아니야. 지금보다. 그쵸.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어찌됐든 현행법상 노점은 불법이라고 치부를 하기 때문에 행정법이 도로교통법이든 뭐든 다 위법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주정차 위반이네 일단.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떠났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러나달라고 하면 그냥 물러났고요. 제일 좋았던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장소,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방법은 딱 그거였어요. 여행 중에 내가 이렇게 달리는데 드라이브를 하는데 차를 끌고 너무 이뻐서 사진을 찍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뷰포인트. 그냥 그런 데다 세워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 사람들이 거기 도시도 아니고 그냥 농로, 그냥 천변이 있는 강가에 그냥
차 한 대 세워놓고 장사하기 때문에 경찰도 없고 누가 뭐라고? 구청 직원도 없고 그리고 덤으로 여긴 어차피 뷰포인트이기 때문에 뷰포인트고. 사람들이 멈추고 많이는 아니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진 한 장 찍고 싶다 해서 내리는 분들이 간혹 있으면 그렇게 해서 커피 몇 잔 팔면서 또 얘기 나누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조금의 뭐 식비라도 벌게 그렇지 되고 그렇지. 그 사람들하고 또 대화도 나누게 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그냥 여행이네요, 여행. 네네네. 그저 이런 질문 좀 그렇지만 제일 많이 팔아본 건 얼마치 팔았어요? 저 진짜로 정말 CF 찍고 나서 핫해졌을 때 네. 그때 책 집필 중이었거든요. 6개월 정도 쓰는 중에 일부를 제주에 몇 주 있었어요. 근데 생활비가 이제 아는 누님 댁에서 생활하느라고 솔직히 많이는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식비라도 좀 하려고 우리의 로망인데 네. 아는 누님들이 정말 어째 사는 거 커피 트럭 나가겠다고 제주 뭐 예를 들어서 협재 해변 나가겠다고 12시부터 있을 거예요. 그래 3시간 그래. 그러니까 트위터나 이런 페이스북 올리는 거지. 쪽에 올리고 누나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갔다가 1시간 만에 20만 원 판 적 있어요. 그 재료가 싹. 네. 1시간 반. 아니, 핸드드립 커피라 그 이상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거의 미친 듯이 내리기만 거의 하는 거예요. 계속 줄 서 있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 네. 페이스북을 보고 페이스북을 보고 오신 분들의 3분의 1 어. 그리고 제주라는 바다가 워낙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 겨울에도. 그렇지. 근데 예전에 커피 트럭이었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지나갈 수 있는데 CF 봤어. 이러면서 사진 찍자고 하면서 막 가족들 승합차에서 8명 우르르 내려 단체 손님. 단체 아. 손님. 할아버지애부터 아이고야. 손주까지 다 내려서요. 음. 커피 사드시고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사진을 하나씩 찍자고 그렇지 하시는데 그렇지. 저 제 사진기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족 사진 찍어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음. 사진 찍은 적도 있고. 좋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커피 트럭으로 이제 하루에서 내가 오늘 꼭 들어가야 될 게스트하우스 또는 먹어야 될 밥값 정도를 벌고 그걸로 이동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전국 여행은 아니고 남도 네네네네. 쪽만 네. 이렇게 좀 제주도를 돌았다는 사실 제주도를 제일 많이 가고 많은 기간은 있었어요. 아 제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2년. 음. 근데 이제 전주나 이렇게 제가 가까이 집이 있는 지역에서는 아예 그냥 노점 흔히 말하는 노점처럼 매일매일 나와서 그 커피를 파는데 오는 친구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이야기들을 SNS에 적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내 단골 손님 노점인데 단골이 있었거든요. 위치가 바뀌고 막 그러는데 그래. 그래서 페이북 보고 오시는 내 또래 친구들이 퇴근길에 꼭 커피 트럭에 와서 커피 가지고 커피 트럭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가지고 찾아와서 그런 친구들 그리고 막 1시간 2시간 동안 그 노점 길 위에서 같이 막 떡볶이도 사다 먹고 치킨도 사다 먹고 커피만 오면서 얘기도 하고 서서 불편한데도 몸이 불편하잖아요. 여름엔 덥고 그런데도 그곳에서 나를 찾아와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막 얘기하는데 어느 날은요 어떤 친구들이 자꾸 소문을 내가지고 어떤 여대생 이쁘장한 여대생 한 명 온 적이 있었어요. 이마트에서 장사할 때 전주 이마트에서. 대쉬한 거야?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였던 거야. 그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해줬다고 하면서 왔는데 오빠한테 가면 인생 상담하기 좋다고 해서 고민 있을 때 가면 좋다고 해서 그게 이제 어떤 친구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소문이 났나 봐요.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 트럭에 장사는 진짜 안 됐거든요. 하루에 10,000원 파는 것도 힘들었어요 사실. 예. 근데 그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제 삶에 굉장히 큰 하루 10,000원이면 2잔 아닌가요? 도움 많이 됐거든요. 예, 뭐 그러니까 그렇기도 저 하고. 같은 경우도 이 현두 씨를 그 이마트 주차장 그 꺾어지는 거기에서 제가 현두 씨를 처음 봤어요. 근데 이런 저기도 있네. 근데 안에 보니까 뭐 오며 가면 사람들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쟤 뭐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갖고 근데 보니까 그 트럭에 이제 공간 뭐 153이라 이렇게 써 있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건국 청년 어쩌고 해서 막 이게 많더라고 기사. 그래서 근데 사실 또 직업병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사실 방송 쪽 일 안 하고 있을 때였는데 방송 일하는 사람들한테 아이템이랍시고 제가 현주 씨를 아이템이지. 던졌었어. 야 이런 애가 있더라. 근데 막 미친 듯이 물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진짜 예, K 본부에서 이제 또 사실 방송도 하고 아무튼 그랬던 그게 거지 그렇게 진짜. 된 겁니까? 야, 여기서야. 지금 알았어요. 아이, 이하를 이래저래 정신을 내가 끼웠고 이하를 초장을 끼웠어. 좀
저 위에 K에 간 사람한테도 네네네.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사할 하기로 내놔. 했대가 사할 내놔. 사할 내놔. 저희가 그러지. 사할만큼 어. 커피로 대접하겠습니다. 가을의 진한으로. 아니, 그러면 그랬구나. 지금 멋져 그러니까 멋져. 29에 회사를 그만두고 자꾸 복귀를 하냐 지금. 그러니까 궁금해. 본인 까먹을까봐 그래. 본인 까먹을까봐 계속 리와인드 하는 거야. 이런 거에 좀 민감해. 이거 편집할 때 싹 잘라버려. 우리가 그런 기능이 이제 되나? 짚어줘야 돼.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되나? 서욱 일 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29, 그러면 30, 31까지 커피 트럭 가지고 여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33세 2월 달까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까 뭐 이제 산티아고랑 작년에. 지금 이제 그게 이제 1년간의 이야기예요. 그건 이제 커피 트럭은 컵트럭을 이제 여행을 이건 안 하고. 단물 다 빼먹었다. 내가 볼 때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하셔도 뭐 아, 근데 돈도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커피보다는 원래 목적은 목적이었던 여행을 여행에 이제 좀 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KT 광고라는 게 참 저한테 많은 걸 줬지만 또 많이 잃게 만든 게 있어요. 왜 그랬냐면 핸드드립 커피 트럭에 오셨던 기억을 생각해 보시면 진권 쌤이나 수인 쌤이나 그 캠핑 의자 한 개가 항상 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트럭 앞에요. 제가 진짜 의도한 거예요. 연출한 거예요. 누군가 저기 앉아서 내 얘기 들어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나한테 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 진짜 의도된 연출이었는데 KT 광고를 찍고 나니까 제 트럭이 맛집처럼 제가 그 1시간 만에 얼마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주 바다를 이틀인가 나갔다가 안 나갔거든요. 책만 쓰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나는 여행하는 커피 트럭이었을 때가 좋았는데 맛집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방송에 이면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도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방송을 좀 이용하는 편이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잘 똑똑한 거지. 예, 그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커피 트럭이 여행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여행에 내가 이게 또 정리한다. 또 수단이었는데. 복귀한다. 또. 쉽게 생각 쉽게. 그러니까 알아들었어. 중요한 거는 커피 사 먹을 이게 개그 담당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구박 담당이죠. 구박 담당. 이 차의 주인도 관심 없고 커피도 관심 없어. 오직 내가 광고에서 본 그냥 그 트럭을 그러면 내가 그렇죠.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사람들한테는. 많이 궁금할 수도 있어. KT 광고 찍고는 얼마나 받았어요? 그때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정말 제 또래 친구들 한 30 정도 먹은 친구들의 한 달 월급 정도? 그냥 저희 그냥 300. 이렇게 항상 늘 얘기해요. 300, 뭐그 정도 왔다 갔다. 300. 자, 세금 사람들은 끼고, 뭐 세금 끼고 일리요. 세금 안 끼고. 그렇지. 예. 사람들은 뭐 몇천 받은 거 아니냐. 뭐 심지어는 지금 이제 고향에 집 산 것도 그때 광고료로 그걸로 지금 한 집 거 샀냐고? 택도 없죠. 300. 아이, 예. 그럴 땐 까야 돼.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럼. 싸게 꽂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광고가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싸게 박리담회 같은. 그럼. 근데 이제 얘기를 조금 여행 얘기로 좀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여행에 집중을 하게 됐고 이제 그렇죠. 산티아고까지 가게 됐고 네. 결국에 이제 그 여행의 현두 씨가 생각하는 여행의 가치, 기쁨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행을 다니는 그죠. 거 네, 그죠.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뭐예요? 저는 여행을 하는 음, 사실 처음에는 큰 목적이나 이야기들을 안 만들었었어요.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근데 처음에 커피 트럭 여행하고 제 트럭 이름이 공간이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제 궁극적인 꿈은 제 고향에서 내 사람들과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제가 처음 커피 트럭 1년은 카페만 여행했어요. 일부러. 왜냐면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주인장 문지기들의 이야기들과 또는 카페의 어떤 인테리어적인 공간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배우고 싶어서 제가 1년 동안 카페 여행만, 그래서 늘 카페 여행자라는 처음에 1년은 수식어가 있었거든요. 한 120여 개? 도장 깨기 느낌인데. 약간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막 제가 막 저 카페 여행하고 있는 김현도라고 합니다 하면서 막 사장님들한테 인사 처음에 그렇게 느꼈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친해졌으니까 그랬던 분들이 있더라고. 뭐지 이 사람? 막 되게 무서운 포스로 들어와서 카페를 여행한다고 스파이 커피트럭 아니야? 끌고 뭐 와서 캐갈 나오는 거 아니야? 도장 처음엔 깨기라는 그랬던 거야. 것 도장 깨기. 그게 공간을 여행하는 거였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좋은 것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지만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내가 여행을 했던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 사람 여행이, 내가 책을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읽기도 하거든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네, 근데 그런 책들을 종이로 우리는 많이 읽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이 책이라면, 사람 책이라면 진짜 다양함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저 여행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 책 한 권 한 권 읽는 거에 정말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표현이 사실 참- 다른 사람들보다는 도서관에 사람 책이 엄청 많이 꽂혀져 있겠네. 그죠. 제 김현두 도서관에. 현두 어. 도서관에. 그럴 수도 있 현두 도서관에. 예, 예. 거기에 정말 매료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 그 사람과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모두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그 안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서로 피드백하면서 제가 많이 오히려 치유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네. 뭐냐면 우리는 되게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게 어떤 이해관계나 그렇죠.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나는데 맞아요. 현두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그 사람을 만나는 거, 네네네. 만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식의 멘트를 하란 말이야, 수기라.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왜 사람을 여행한다라고 저기가 됐는지 대답한 걸 다시 이해가 되풀이하지 좀 말고.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돼. 그러니까 시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람 한 사람이 난 다 인간극장이라고 난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단지 이 사람이 정말 그 프로그램이 TV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차이지, 사람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이가 있으나 없으나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이 이야기를 저기 하면 그러니까 그래 듣고 보니까 나만 이해가 간다. 그래. 나만 겪었던 슬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엄마 아빠를 잃고. 잃어버렸던 그 안에서 왜 나는 가끔은 외롭고 고독하고 슬펐던 그런 감정들이 나만 그런 것처럼 느끼며 살았는데,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 중에, 그리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좋은 친구들 중에 보면 관계를 그런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좋은 관계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건강한 그렇죠. 예, 예. 육체적 관계 그런 거 생각하신 건가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여행하면 대부분이 돈 있고 시간 있어야 하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두 씨한테는 여행이라는 게 저는 뭐예요? 일단 최 작가가 술이 깨기 시작했어. 왜? 진지해지네. 아니 갑자기 그런가요? 물어볼 만한 괜- 질문이에요. 아주 물어보. 좋아요. 아주 좋아. 아니 그다음 질문 지금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거든. 제가 이제 강연하면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경제적인 부분 어떻게 해결했냐. 아까 뭐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전 게스트하우스보다 텐트를 많이 쳤고요, 사실. 그래, 여차하면 아. 공간에서 자는 거지 네. 뭐. 텐트 치다가 새벽에 갑자기 비 오면. 엄청 막 억수 같은 비가 내리면 그냥 대충 해가지고 버무려서 트럭에 들어서 쪼그려서 잠 자기도 했고, 그리고 막 공중 화장실 사람들 없을 때 장애인 화장실에 세면대 하나씩 있잖아요. 물 막아가지고 이제 물 가든 다음에 테이크아웃 잔으로 물 끼얹어서 도둑 샤워, 도둑 샤워해서 사람들 없는 스릴 그- 있었겠다. 그건 나도 해봤어. 네. 스릴 있었겠다. 그러니까 체력공원 화장실 가서. 맞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어 진짜. 씨. 여행을 굉장히 로망인 것처럼 뭔가 좀 맞아. 약간 이뻐 보이잖아요. 여행의 단면만 봤을 때 제 여행을 커피 트럭을 타고 캠핑하면서 여행을 한다. 굉장히 낭만 있게 보지만 여행이 삶이 되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거든요. 물론 되게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네, 그런 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처음 현두 씨 볼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질문인데, 지금 커피를 어쨌든 거기서 이제 정말 한 가지 종류만 저기 하는 거 아니니까 네. 내 인생을 네. 커피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 나도 사실 커피 잘 모르는데 네. 사실 먹는 거거든요. 커피로 표현을 한다면 본인 인생을 우리 끝나는 거야 품종 방송? 뭐 이런 걸로? 아, 품종 이런 라떼야 거. 카푸치노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메뉴. 메뉴로. 오묘하네요. 질문. 그냥 딱 방송 작가. 에. 내 보기엔 정두리 형은 본인만 살아보겠다고 우리 가족이고 씨. 아니, 사실 애매하지. 아니 사실. 멋진 멘트. 아니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커피는 수단이야. 처음에 정말 커피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냥 수단.
이었고 이야기였고 재미있는 컨셉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 쌍화차를 팔 수도 있었잖아. 왜 하필 그렇지. 커피야 그러면? 쌍화차를 팔아 이씨. 아왜 독특하잖아. 그게 어디? 나도 내 진짜. 주변이 뚜렷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 는 어. 그냥 이게 재밌었던 거예요. 야 단순히. 쌍화차 트럭은 추접스럽잖아. 뭐지? 대한민국 유일한데 그게 돈이 더 된다고 더 이슈가 야 그리고 돼. 계란도 있어야 되고 많이 들어 돈. 얼마나 최 작가는 앞으로 그걸 해. 아니 제 쌍화차 꿈이 그래요. 때문에, 아니 남편하고 가장 많이 하는 대화 중에 저희가 우리가 노년에 정말 저희는 음.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들이 20살에 우리는 일단은 보내고 우리 둘만의 나름 노년을 어떻게 살아볼까 중에 하나가 이 트럭 끌고 다니면서 1년 360을 정말 대한민국에 축제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각설이 제가 노리는 건가? 결혼할 때 남편이 중국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 작가 얘기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알았어. 예. 아니 그거 하고 싶어 나도. 네. 그래서 최 작가 그날 얘기는 팔고 다음 방송 때 우리가 하고 2병 이렇게. 먹고 하자. 2병 그래요. 먹고. 그럽시다. 지금 현두 씨 게스트가 왔어요. 본인 얘기 듣자고 하는 아니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살고 있잖아 이 사람은. 그래서 어. 질문을 하지 차라리 주저리 본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게. 어. 지금 그래서 야, 뭐 야, 하자는 거야, 내가 지금? 내가 구박받으면 내 편을 들란 말이야. 같이 알았어. 그 편을 여기서 이쪽 편을 들지 말고. 그럼 이제 여행은 끝난 거예요? 이제 정착할 거예요? 아니야 그 배낭여행 얘기를 좀 들어야지. 아 그런가? 왜냐면 여행은 나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목표가 달에 힘 있을 때 돌아다녀 보자. 다리에 힘쓰. 왜냐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같은 장소를 가도 30대 40대 아이, 가는 그럼. 것과 누구랑 가는 거? 누구랑 가는 건 항상 젊은 여성과 가고 싶죠. 네. 근데 50대 60대와 가는 것과 술 잘 먹는 젊은 여자. 그렇지. 우리 이상형. 근데 이게 다르대. 이 어. 앞쪽은 여행이 되는데 음. 사실은 5, 60대에 가면 특히 60대 넘어서 가면 그건 관광이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은 우리가 갔다 오셨다고 네. 하니까 꼭 가고 싶은 위시리스트는 참 쇼핑몰이지. 버킷리스트. 뜻은 뭐 그렇죠. 비슷할 수 내 있겠네. 바구니냐? 그렇지. 리스트는 아무튼 맞았어. 그래서 그다음에 그다음 산티아고 순례길하고 네, 내가 맞아요. 꼭 가고 싶은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이 순례길이? 산티아고는 네. 뽑아. 파타고니아 순례길이거든. 아. 순례길은 아니고 파타고니아 트레킹. 네. 그래서 질문이 뭐냐고. 산티아고 순례길 좋아요. 어땠냐고요? 오 이렇게 길어 그 질문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이로 어떤 그 느낌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였냐면 서양인 거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 많을 것 같잖아요. 되게 고되고 매일 30km 이상 걷는 걸어야죠. 사람도 많고 제가 한 달 동안 정확히 770 몇 킬로인가 길었대요. 이걸 그냥 약 800km라고 얘기하는데 평균 제가 30km 정도를 걸었거든요. 매일. 그래. 예, 안 쉬고 30일 동안. 근데 짧게 걸은 날도 있어요. 근데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50대, 60대가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좀 천천히 걷는 거예요, 더? 천천히 걷고 이건 왜 그러냐면 모든 길은 연결돼 있잖아요. 그 길 위에는 마을도 있고 도시도 있고 뭐 수도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이 마을에서 자고 싶으면 5km만 걷고 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걸으려면 정말 뭐 40일, 50일, 2달씩, 3달씩 걷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오시는 서양 할아버지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즐기고 진짜 이러는 모습이 보이세요. 막 늘 저녁에 숙소에 가면 이제 공동으로 자는 숙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다이닝룸이 있어요. 이게 부엌이나 이런 것들이 집기들이 다 비치가 돼 있어서 요리를 하는데 노년의 할아버지들이 각 나라의 음식을 막 이렇게 하면 거기도 우리도 한국 음식을 꽃보다 밥을 할배들이 짓고, 있었단 네. 말이야. 각자 저녁 때만 되면 각 나라의 음식을 서로 쉐어를 하면서 막 먹는 거예요. 저희들도 막 가끔씩 막 밥 지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해요. 그러면 산티아고에서는 뭘 버리고 뭘 가지고 왔어? 버린 건 뭐고 가지고 온 건 뭐야? 전 사실 거기 좀 큰 목적 없이 또 갔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배낭에 한 3kg, 15kg 가까이 배낭을 메고 올라갔는데 첫날 프랑스 국경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그 피레네 산맥. 네, 스페인의 국경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첫날 코스인데 그걸 넘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건강하고 되게 운동도 좋아하는데 배낭에서 그날부터 버리기 시작했어요.
뭐 옷 같은 거. 요거는 지금 에어컨 물 돌아가는 소리예요. 네. 내가 볼 땐 저 물을 그냥 네. 효자기 네가 먹어. 그냥 그래서 배낭에서 처음에는 옷가지 같은 거 너무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옆사람 일본인 교수한테도 뭐 하나로 선물 주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사람들 나눠. 파스도 왜 뜨거운 한방 파스 있고 쿨 파스 있고 막 그렇지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제가 5만 가지를 다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나누고 내가 쓸 거만 놓고. 그러니까 첫날 첫날. 메고 가보니까 이걸 메고는 내가 죽을 죽어도 것 못 같아. 가겠다 해서 근데 아. 정말 그렇게 해서 가이드북이나 책 같은 것도 그날 본 건 다 찢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어요. 육체적인 고통. 거기 보면 no pain, no glory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 스페인 그 산티아고 길을 갈 때 이제 기념품 티셔츠에 늘 써 있는 말이에요. 아. 쇼윈도 위에 no pain, no glory. 쉽게 예. 도전할 수 없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계속 뭘 조금씩 버리고 사람들하고 나누고 이러면서 일주일 후에 배낭 무게가 7kg가 됐어요. 야. 절반으로 일주일 만에. 줄었네. 예. 정말 근데 사람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린 게 있다면 그런 욕심들 버리는 것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져온 게 있다면 글쎄요. 사진? 사진? 아, 사진도 있고 사실 가져온 건 나한테 색다른 경험을 줬다라는 것. 그게 근데 가져온 우리가 은근히 산티아고 순례길이 일종의 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 가져와야 되는 어떤 훈장 같은 맞아요. 아까 말했지만 맞아요. 거기 그 유럽인들은 사람들 이걸 있어요. 하루 내가 5km를 가든 10km를 네. 물론 우리는 인과 아웃에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기 그렇죠. 때문에 그 시간에 가야 되잖아. 네, 맞아요. 하기 때문에 하루에 30km씩 가는 건 있지만 30km씩 가려면 아침에 거의 6시 막 7시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맞아요. 출발해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후회는 어떤 훈장 느낌 맞아요. 이런 것도 저도 반은 그런 거 있어. 많이 느꼈고 반은 있어. 제 스스로도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요 이 산티아고 길에 이렇게 있으면 포르투갈 길도 있거든요. 그 다 인접해 있는 스페인과 인접해 있던 유럽들. 그래서 뭐 이탈리아에서부터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티아고 길이 심지어 자기네 마을 앞에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 그들은 그 길이 자신이 사는 대륙에 있는 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자신의 여행과 삶을 위해서 걸어가는 친구들도 제법 많지만 모르겠어. 한국인을 어떻게 여행을 표현할 때 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조차도 저는 그냥 좀 용서될 만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훈장처럼 그렇게 어떤 왜 우리가 예전에 왜 도보순례나 도보 걷기 대회 이런 거 한창 할 때 국토 대장정 그게 스펙 쌓기에 대학생들의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력서에 약간, 한 줄 예, 넣는 그런 그렇지.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한테 선택국길은 굉장히 남달랐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또 가고 싶은. 예, 다시 꼭 가고 싶어.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꼭 가고 싶어. 멋지다. 해발 싸울 텐데 가다가 멋지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걸 이해할 정도의 사람을 만나면 네. 되지. 나 가서 만나야지 내가. 볼 때. 간다면 길게 가고 싶어. 저도요. 막판에 친해진 동생들 때문에 걔네들 체력에 딱 20대 중반 친구들이었는데 갓 군대 갔다 온 애들도 있었고 걔네들 따라가다가 이게 사람에 매료되니까 아이들하고 저녁 때마다 숙소에서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가서 네. 이제 일행이 된 예, 친해진 같이 간 가다가, 사람이 아닌? 예, 가다가 중반 이후부터 친해진 친구들인데 그래가지고 걔네 따라가다가 정말 하루에 45km도 걸어보고 물이 됐구나. 아까 그 얘네가 어디 숙소까지 간다고 하니까 나도 거기까지 네, 가야 그렇죠. 하고 그래서 제가 저는 한 35일에서 40일 걸으려고 했는데 30일 만에 걸었어요. 와. 죽을 뻔했어요. 걔네들 때문에 이렇게 그게 중반까지는 뭐라. 제 페이스로 갔는데 와, 말렸구나. 네,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좋으니까 그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그 친구들은 거의 이제 천리행군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 길의 장점이 뭐냐면 한 달 동안 뭐 서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전 세계 사람들이 길을 걷는데 하루 이틀 차이로 매일 그 사람들을 보는 만나.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않아도요. 중반 이후가 되면 친구처럼 지내죠. 그러니까 반가운 누구라도, 거고. 반가워서 잘 있었어? 어디 있었냐고, 어디서 잤냐고 물어보게 되고. 살아있구나 이런 네, 느낌이죠. 맞아요. 네. 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산티아고 여행을 끝내고 지금 새롭게 준비하는 게 있죠. 지금 이제 제가 원래 꿈꿨던 제 고향에서의 삶. 음. 그래서
공간을 만드는 거. 공간을 만드는 거. 어. 기본적인 건 사람들한테 말하기는 카페인데 예. 여행자의 카페이면서 좀 지역이라는 곳이 시골이라는 곳이 더 전주만 해도 사실 진안이죠 지금 네, 마련하는 진안. 곳이. 네 맞아요. 그 뭐 왜 하필 진안에다 그런 걸 하냐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면서요. 제법 많죠. 어. 심지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지역민들조차도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안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어차피 장사를 하면 좀 사람 많은데 네네네 그렇죠. 큰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돈은 이게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돈은 다른 걸로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광고 찍으면서 강연 다니면서 혹은 어. 예 자, 이번에 600 부르면 돼요. 600. 가지고 안 하려고요. 아, 좋아. 예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꿈꿨던 공간을 되게 1920년대 일제시대 때 건축물이에요. 한옥 일상가옥이구나. 예, 구한옥이에요. 그래서 기역자 한옥인데 제가 아시는 목수님들한테 몇 번 보여드렸는데 기역자 한옥이 이 어떤 그 시대 재력이나 그 신분의 그 표현이었대요. 그러니까 꺾을 수 있었다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되게 그러니까 옛날 선조들이 정말 집을 정말 공학적으로 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일하는데 혼자서 막 텃밭에 그 마당에 정원을 막 좀 가꾸고 있는데 너무 땡볕에 더워서 힘들어서 마루 문을 딱 열고 툇마루에 잠깐 앉았는데 여기는 1m 앞에서는 땡볕인데요. 툇마루에 앉았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집이 잘 지어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기를 공간을 꾸미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 막 텃밭하고 뭐 가지치기 하고 이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마당에. 지금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또 도와주러 오신다면서요 누가? 저 여행에서 이제 2년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나름 다 진짜 되게 자기 영역에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여행에서 만났던 현두라는 아이 때문에 이제 자기들 인테리어 도와주겠다고 장비랑 다 싣고 차에다가 제주도 섬에서 육지로 올라오세요. 한 달 정도. 한 달 동안 무임금으로 제가 이제 그들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예. 대박인데? 그러니까. 근데 김현도 하면은 아무튼 여행. 그러니까 네. 여행이라 하면 일단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공간을 떠나는 그쵸. 개념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금 공간에서 자리를 잡으면 여행이라는 건 어떻게? 사람 여행을 이제 하는 거기서 이제 거니까.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사람 여행을 하는 보통은 거네. 그러면. 여행을 물리적인 위치를 이동하는 그러니까, 걸 어. 여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의 영역에서 일탈을 하는 것도 영역, 그러니까 여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제 책 속에도 담은 이야기인데 생각의 영역에서 일탈을 꿈꿨을 때만, 그러니까 어떤 이걸 이상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생각에 네. 여행은 보통 불륜인데. 그렇죠. 제가 그렇죠라고 했네요. 아, 주야. 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아야, 거야. 그러지 마. 그냥 스킨십 좋아했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그럼. 제가 좀 생긴 것 같지 않게 감성적이고 시적인 표현을 좋아하는데 제 카페가 섬이었으면 좋겠어요. 오. 진안이라는 그 주택가 옆집에는 분식집이시고 옆집에는 뭐 돈 많은 재력가가 빌라를 세우신대요 지금. 또 옆집에는 어떤 할머니 사시는데 그냥 흔히 우리 주위에 있는 주택이에요. 주택가예요. 마을이에요. 근데 제 카페는 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이.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고 뭔가 다름이 가지고 있고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섬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충분히. 그리고 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그들을 진건쌤 말처럼 그 사람들과 여행하는 거죠. 그 공간에서. 근데 지난 좀 머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실 거라 믿습니다. 거기서 한번 아 방송 우리 한번 북박을 한번 또 거기서. MT 가나요 우리 또? 아 그렇죠. 제가 인도풍 방 하나를 아. 내어드리겠습니다. 오. 네. 그 나름 컨셉이 제가 지금 인도 여행 최근에 갔다 와서 2달간 인도 소품들을 좀 사왔거든요. 그래서 한 공간을 인도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느낌은 인도예요. 지금 현재도. 그런가요? 지금 느낌. 이것도 인도 바지입니다. 그 저기 빨래 빠는 데서 많이 본 사람 같아. 얼마 전에 무도에 나온 그 빨래 파는 거기. 진짜 징여. 아 그러면
그 인도 자. 최근에 인도 갔다 오셨다고. 슬슬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여행 얘기가 너무 궁금하다. 네. 개인적으로 만나요. 개인적으로 이제? 하세요 어. 그런 거는. 음. 아, 그러니까 네. 진안 가야 된다며.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제 그 현두 씨가 여행을 가게 된 계기, 네. 또 여행의 어떤 과정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꿈꾸는 미래, 뭐 이런 얘기를 쭉 조금 거달기 시기지만 네. 조금 다 거의는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결국에 이제 현두 씨한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어떤 떠남 뭐 이런 거보다는 네. 만남이 더 네. 강한 것 같아. 만남이. 사람에 대한 것들. 만남이 더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맘만 먹고 못 떠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것도 제가 좀 많이 봤던 질문 중에 음. 하나인데,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웹툰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사람들은 옳은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사람 말을 듣는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100번 옳은 얘기를 해도 내가 나랑 관계가 있는 친구, 맞아.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맞아, 소리래요. 맞아. 그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해서 내가 수많은 세상의 멘토와 멘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커피트럭 여행, 캠핑, 그리고 어떤 그런 로망적인 동경이 됐던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뭐 책을 쓴다든지 책을 집필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군가한테 분명히 동경이었고 한 번쯤 꿈꿨던 이상이었는데, 그것을 이상으로만 꾸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냥 몽상가로 사는 거고, 꿈만 꾸는 사람. 그거를 행동할 수 있고 조금의 액션을 더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신기하게, 저는 이상에서 현실을 맛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이 카페도, 제 고향에서의 이 삶도 제 이상이 진짜 내가 생각한 그 재밌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옮기는 현실로 거지 이제.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또 그런 것들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현두 씨가 첫 걸음을 떼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렇죠. 산티아고, 인도, 네, 또 네. 남도의 여행, 네.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현두 씨도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도 걸음을 한번 떼보시라.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네요. 예, 이렇게 하란 말이야 정리를. 저는 현두 씨 이렇게 볼 때마다 이제 2번 만났어요. 사실 우리 얼굴 필기야, 대면한 필기야. 거는. 근데 느낀 게, 어쩌면 현두 씨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지만 그 자리를 사람으로 이제 채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여행하게 된 거, 뭐 책을 쓰게 된 거, 또 네, 본인의 자리를 잡게 네. 된 것도 네, 그런 그동안에 맞아요. 만났던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까지 오는 것도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 너무나 재밌고 너무 특별하고, 심지어 뭐 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게 오는 사람들, 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믿는 신이 내가 외로울 수 있을까봐 나한테 보내주시나? 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래. 예, 정말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같이 느껴졌어요. 뭐 그래서 뭐 진건쌤을 만나든 영화배우 뭐 조다란 씨를 만나든 17살짜리 꼬마애를 만나든 이게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보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감정을 느끼니까 이제 더 그 사람들한테 매료되고, 그 양반이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께 너무 고마워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이제 저 위에 계신 분이 G.O.D가 G.O.D가 메시지가 왔구나. 그쪽 가보라고 하더라고. 촛불 하나를 들고 그래. 그리고 G.O.D에. 내가 힘들다 하고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하고 여행을 했더라면 네. 아마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근데 본인이 어쨌든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오는 사람 또 안 맞고 계속 이게 교류가 되다 보니까 아까 그렇게 된 진건쌤이 거겠죠.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에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말해주고 싶냐고, 그 생각 딱 드네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닙니다. 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봐. 뭐 여운을 남기게 뭐 입원하고 애인 싶어서 그래? 있으세요? 그리는 이때잖아. 있습니다. 어. 부럽다. 그림 그리는 집. 네. 그 본인보다 연하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연상이다 연상. 술은 잘 먹어요? 연상이네. 아 연상이에요. 네. 누나네. 술은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제주도 아, 누나네. 우리 제주도 누나 아니에요. 뭔 누나 이렇게 많아? 서울산데. 주위에 누나 우리 웃겨 여행을 수진이 해요, 누나도 여행. 있잖아요. 여행 누나 이모지. 여행을 해 여행을 우리도 충분히 내가 여자 아까 만나 남자 우리 만날 수 있어. 최 작가하고 둘이 저녁으로 우리가 반주하면서 내 이상형은 술 잘 먹는 연하다 이랬더니 최 작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나도 술 잘 나는 먹는 어때? 여자. 이래서 내가 먹던 소주병을 던질 뻔했어 이씨. 아니 나도 술 잘 먹는 연하다 내가 그랬지. 아 그리고 그 다음엔 됐잖아. 일단 오빠 정리를 좀 원하는 비주얼이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쌀데기 소리 하지 말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니네 부끄러워해? 둘 얘기는 쌀데기 없어 지금. 오늘 연두 씨를 만나서 여행 얘기를 들으면 같이 여행을 간 듯한 느낌이 들고, 나도 뭐 늦었다 못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언제든지 또 다른 걸음들을 충분히 뗄 수 있구나. 아니, 정두리 형은 늦었어. 응? 건강이야. 관광이라도 건강이래도. 관광이라도 이 나이 먹어서 관광이라도 가야지. 전주를 떠나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슬픈 남자야. 그래서- 굉장히. 나는 진짜 오늘 유쾌했고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제가 볼 때 경험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한 현두 씨 덕분에 저도 좀 오늘 자극이 많이 된 것 같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자극이 좀 더 됐을 것 같은데, 앞으로 현두 씨는 네. 의무적으로 다니면서 사진 찍고 하잖아요. 네네. 북치기 박치기를 태그를 걸어서 네. 올리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계정을 줄일게요. 네. 명예기자로 유명을 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북치박치기에 그 현주 씨 궁금해하시는 분들, 인연이 없더라도 네. 저희 북치박치기를 통해서 또 현주 씨의 삶이, 인생이, 걸음걸이가 또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네. 예. 자, 뭐 더 이상 할 말 없죠? 역시 자기 만족이 큰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표정이 네. 정말 늘 밝거든요. 우리가 요즘은 지금 평가를 계속하고 있어. 아니 내가 요새 행복 때문에 너무 막 오늘 보니까 머리가 돌아. 한병 근데 그래서 한병 그래. 먹여놓으니까 최작이 말이 많아지고 아, 좋네. 형님이 정리하셨는데요. 예,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뭐야? 현주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